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쉬운 논문 쓰기라는 주제로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 세 번의 강의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부제로는 치팅 팁, 논문 초보자 가이드라고 적어봤습니다. 제가 박사를 하고 교수를 하고 하면서 논문을 참 여러 번 써봤는데요. 맨 처음에는 논문을 쓰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 번 쓰다 보니까 나름대로 요령도 생기고 그랬는데요. 한번 제가 스스로 배웠던 요령들, 다시 말해서 저한테 굉장히 잘 효과가 있었던 그런 요령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논문 쓰기는 참 고통스럽고 지루하고 왕도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라이터스 블록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글을 쓰기에 앞서서 글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힘든, 마치 커다란 벽이 있어서 그 벽을 뚫고 가야 되는 그런 것을 라이터스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서 이걸 갖다가 부수고 새 글을 쓰는데 늘 고생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쉽게 쓰는 법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 그만해야 되는지를 좀 알았을 때 글이 많이 쉬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언제 더 이상 논문을 좀 그만 읽어도 되는지, 언제 그만 써도 되는지 이걸 아는 게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물론 개인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배웠다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세 가지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었는데요. 세 가지 방법을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Combine Pieces, Blank, Scenario. 특히나 세 번째 방법은 굉장히 그림을 이용한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세 가지 연강으로 한번 꾸며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Combine Pieces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긴 논문을 그렇게 쓴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어떤 면에 상당히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좀 짜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보통 하나의 논문에는 주장이 2개에서 3개 정도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3개의 주장을 한꺼번에 다 논문을 쓰기보다 하나의 주장씩 한번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스텝 바이 스텝, 한 스텝씩 나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편했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이터스 블록, 저같이 그게 큰 사람은 큰 벽을 하는 것보다 그걸 3개로 쪼개서 가다 보니까 훨씬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특히나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한 일을 조금씩 처리해 나가는 것을 더 잘하는 분들한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쓰기에 앞서서 한 2개나 3개의 포스터를 갖다가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2개나 3개의 구두 발표를 준비를 합니다. 때로는 그냥 학회에서 발표한 2개 정도를 묶어서 논문을 쓴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물론 여기서 가정은 이미 어느 정도 이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어서 남하고 충분한 대화가 될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 학회에서 몇 번의 발표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주요 논문은 다 읽으셨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에 학회를 바로 다녀와서 여러 번 논문을 썼었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발견이 뭐지? 여기서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설득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런 발표는 그림이 글보다 더 설득적이죠. 예? 더 본능적으로 사람을 더 설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객관적이어야 되겠죠. 주관적인 것은 남들을 설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설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계가 있어야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통계의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것은 먼저 통계를 돌리고 나서 그것을 자기에게 맞추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전달하고 그 주장을 갖다가 지지하기 위해서 통계를 돌리시는 거죠. 그걸 거꾸로 하면 상당히 힘들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하나의 주장이나 발견을 위해서는 저희가 주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나 두 개의 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나 두 개의 그림을 보통 준비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3개 정도의 표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논문에는 표하고 그림이 합쳐서 10개 정도 있는데요. 생각을 해 보시면 보통 6개에서 8개 정도가 어 자기의 주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한 자료로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한 2개에서 4개 정도가 실험지나 아니면 실험 방법에 대한 설명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 10개 정도의 표나 그림을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선행 연구들을 논문들을 갖고 계속 보여주셔야겠죠. 근데 너무 많으면 그거는 자랑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꼭 필요한, 그리고 실제로 본인의 주장을 계속 주위에서 지탱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연구들만을 인용하셔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를 잘 고민을 하시고요. 특히나 많은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에 대해서 고민을 잘 하셔야 되겠죠. 어디 가서 구두 발표를 하셔도 늘 고민하시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청중을 잘 설득할까? 어떤 순서로 놔야 할까? 포스터도 어떤 순서로 배치를 해야 사람들이 잘 믿을까? 이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스텝은 자, 1번을 반복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중요한 발견 또는 세 번째로 중요한 발견에 대해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똑같은 것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발견들이 서로 연결이 되겠죠. 예를 들어 같하게 발견을 하셨는데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하나의 논문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될 수 있을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같은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물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한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이런 발견을 말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한 2개, 3개 정도 하셨으면 뭘 갖고 있죠? 이미 디스커션 다 갖고 계시죠?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발견을 했는지 설명이 디스커션이지 않습니까? 리절트 갖고 계시죠? 이미 통계하셨고요. 표도 갖고 있고요. 그림도 갖고 있고요. 그쵸? 그거 정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2가지, 3가지 중요한 점, 발견하고 싶은 점 있잖아요. 그게 컨클루전이죠. 그 다음에 Material Jam Method, 제레미 방법은 이미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지금 서론은 한 3분의 1밖에 지금 아직 안 쓰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그걸 쓰셔야죠. 자, 집에서 이제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올바른 순서대로 잘 놓으시는 거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결론에서는 모든 걸 다 쓰시지만, 그리고 순서대로 쓰셔야 되지만 디스커션에서는 중요한 것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순서대로 놓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서론이라는 그 집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 3분의 1은 있으니까 나머지 3분의 1을 만들어야죠. 먼저 일반적인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걸 찾았다. 그 다음에 하지만 이런 건 아직 우리가 모른다. 그럼 이 논문은 이 모르는 걸 이렇게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이 이런 좋은 중요한 발견들을 갖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학계에 이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면 이걸 다 하시려면 물론 더 읽으셔야겠죠. 더 읽으셔서 자기의 주장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드린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